그 색, 사실 당신의 불안이 고른 색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이런 단순한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색들이 과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색이 맞을까? 하고요. 오늘은 색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짜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린 보통 그냥 끌려서 예뻐서 어떤 색을 고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자주 쓰는 색, 핸드폰 케이스, 옷장 속 옷, 노트북 배경화면. 오늘은 우리가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색이 사실은 감정의 방어막일 수 있다는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정말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짜 자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이 1960년에 처음 제시한 이론인데요. 위니컷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숨기고 대신 환경에 맞춰 적응하기 위한 가짜 자아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안아줘라고 울면서 관심을 구하는데 부모가 충분히 반응해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점차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자아의 시작이에요. 진짜 감정은 감춰지고 생존을 위한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짜 자아가 우리의 색채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최근 색채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의 색 선호도는 단순한 미적 취향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방어 기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색과 가짜 자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까요? 2022년 국제학술지 프론티즈 인 사이칼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54명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색상 선호도와 성격 특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색이 실제로는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어막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최근 색채 치료 연구들을 보면 이런 방어적 색상 선택이 실제로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늘색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평온함, 차분함을 이유로 들어요. 하지만 색채 심리학 연구에서 파란색은 심박수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하늘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진짜 평온한 게 아니라 불안을 감추기 위해 평온함이 필요한 거죠. 한 30대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항상 하늘색 옷만 입었어요. 차분해 보이고 싶어서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얌전한 아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학습했다는 것이었어요. 핑크는 사랑과 로맨스의 색이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핑크를 과도하게 선호하는 경우 이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갈망을 숨기려는 모순적 심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 의존형 가짜 자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진짜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것을 예쁘고 로맨틱한 색으로 포장하려는 거죠. 나는 회색을 좋아해요. 무난하고 편안해서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회색은 색채 심리학에서 중립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감정적 피로감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해요. 회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싶어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회피형 가짜 자아의 특징이기도 하죠. 검은색은 세련되고 강해 보여서 좋아해요. 하지만 검은색에 대한 과도한 선호는 종종 완벽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검은색은 권위와 통제를 상징하는 동시에 감정적 거리두기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색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색상 선호도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학습된 반응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색이 안전하다, 이 색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학습한 결과라는 거죠. 자, 이제 위니컷의 가짜 자아 이론과 색채 심리학을 결합해보면 흥미로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는 우리가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방어기제가 색상 선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투사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방어기제인데요. 색상에서도 이런 투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빨간색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색이라고 과도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자신 안의 분노를 빨간색에 투사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우울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밝고 활기찬 색상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반동형성이라는 방어기제와 연결돼요. 가짜 자아가 강할수록 색상 선택도 더 경직되고 반복적이 돼요.
범불안장애 환자들 88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3주간 색칠 치료를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모두 비슷한 색상만 사용하던 환자들이 치료가 진행되면서 점차 다양한 색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는 불안이 감소하면서 감정적 방어벽이 낮아지고 진짜 자아가 점차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다뤘지만 색상에 대한 반응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구 문화에서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하지만 일부 아시아 문화에서는 죽음과 연관되기도 해요.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행운을 의미하지만 서구에서는 종종 위험과 연결되죠. 이는 우리의 색상 선호도가 개인적 트라우마나 방어기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학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마케팅과 브랜딩의 영향으로 우리의 색상 선택이 점점 획일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색채 마케팅 연구에 따르면 특정 색상들이 세련됨, 고급스러움과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색상들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핀트러스트를 보면 비슷한 색조의 사진들이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개인의 진짜 취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색상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일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진짜 자아에 가까워질수록 색상 선택이 더 유연해집니다. 계절이나 기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색상을 선택하게 되죠. 반면 가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져도 여전히 안전한 색상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절성 우울증 연구에서도 이런 패턴이 관찰돼요. 우울한 상태에서는 어두운 색상만 선택하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기분이 호전되면서 점차 밝은 색상도 시도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청록색이요. 바다 같고 시원해서 좋아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까 청록색인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봐도 책상 위를 살펴봐도 심지어 작은 소품들까지도 모든 게 베이지, 화이트, 연한 브라운 같은 무난한 색상들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넘게 청록색을 좋아한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제 일상에는 그 색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청록색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색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고 시원하고 특별한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겁났던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색상들만 골라왔죠. 어릴 때부터 착하다, 조용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저에게는 그런 색상들이 가장 안전했던 거예요. 실제로 위니컷의 이론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해요. 가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안전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은 뭘까? 놀랍게도 그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진짜 제 감정과 연결된 색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분리 현상이라고 해요. 가짜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진짜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왜 이 색을 좋아하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험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색은 단순한 미적 선호가 아니라 생존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영상에서 이야기 나눴던 2025년 발표된 128년간의 색채 감정 연구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색상과 감정을 연결할 때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일관된 패턴이 개인의 방어기제와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색상을 통해 진짜 자아와 만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매일 자신이 선택한 색상들을 기록해보세요. 옷, 액세서리,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색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의 기분과 상황도 함께 적어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자주 선택하는 색상을 일주일간 완전히 금지해보세요. 그 대신 평소라면 절대 고르지 않을 색상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해보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저항감을 세심하게 관찰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가짜 자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정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과 어울리는 색상을 직관적으로 선택해보세요. 분노할 때는 정말 빨간색을 선택하나요? 슬플 때는 정말 파란색을 고르나요? 아니면 의외의 색상이 더 와닿나요?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검은색 옷만 입게 된다는 거였어요. 강해 보이고 싶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얘기 나눴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어쩌면 검은색이 자신에게는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은 한 달 동안 검은색 옷을 입지 않는 실험을 정말로 해봤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지만 점차 다른 색상들도 괜찮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의 경험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는 사회적 압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이 색이니까, 이 색이 인스타에서 인기니까 이런 이유로 색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진짜 자아는 트렌드나 남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색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색상은 자아 탐구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색채 치료의 효과는 색상 자체보다는 플라시보 효과, 명상적 이완, 그리고 자기 성찰 시간 확보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온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만약 가짜 자아 문제가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색상 실험은 그런 전문적 도움과 함께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한 개인차와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은 옷들이 어떤 색인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색들을 선택했을까? 어쩌면 그 색들은 여러분을 지켜준 소중한 감정의 껍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껍질 너머에 있는 진짜 여러분과도 만나보세요. 도널드 위니컷이 말했듯이 진짜 자아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예요. 그 자아가 진짜로 원하는 색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색일지도 몰라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방어 기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에 절대 고르지 않을 색의 작은 액세서리를 하나 사보시거나 방 한 구석에 새로운 색의 소품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해보세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 자아가 반응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그 색을 선택할 때 어떤 기분인가요? 여러분의 색깔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진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색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